조선 중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은 김씨였고 이름은 시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김서방은 참으로 눈치가 빠르십니다. 저분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움직이시지요. 그것은 칭찬이기도 했고 때로는 경계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쥐띠로 태어난 이들에게는 본디 그런 기질이 있다고들 했습니다. 상황을 남보다 먼저 읽어내고 위험이 오기 전에 이미 몸을 피하며 기회가 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손을 뻗는 것 말입니다. 김시중은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리를 이끄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그의 이름이 어딘가에 얽혀 있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그런 곳에 그는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대부들은 그를 두고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나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쥐띠의 본성이었습니다. 김시중은 어린 시절부터 환경을 읽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양반이라 하나 가세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선대의 영광은 이미 예시이야기가 되었고 남은 것이라곤 족보에 기록된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한 번의 실수는 곧 큰 손해를 의미했고 그 손해는 때로는 집안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배웠습니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자리에서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 법을, 목소리가 큰 사람 곁에서는 조용히 빠져나오는 법을 말입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도 그는 그러했습니다. 훈장께서 화가 나신 날에는 절대 앞자리에 앉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이 장난을 칠 때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벌을 받는 것은 항상 다른 아이들이었고 김시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 도련님은 참 운이 좋으시군요. 그러나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찰이고 판단이었고 타이밍이었습니다. 다만 그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다른 이들의 눈에는 마치 운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쥐는 싸우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움이 필요해지기 전에 이미 다른 길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후 김시중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균관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이조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벼슬길에 오르기까지 한 번도 크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당파의 싸움으로 뒤숭숭했습니다. 동인과 서인이 날마다 대립했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갈래가 나뉘어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한 번 잘못된 편을 선택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김시중은 어느 편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습니다. 동인의 모임에 나가면 서인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고 서인의 연회에 참석하면 동인의 입장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느 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애매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명확하게 한쪽 편에 서지 않음으로써 어느 한쪽이 무너졌을 때에도 함께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을 세웠을 때에도 그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크게 알리는 대신 윗사람의 공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실수를 피했을 때에도 그것을 드러내어 남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 주사는 참으로 운이 좋으십니다. 그러나 그 운이라는 것은 사실 늘 가장 먼저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다만 그 움직임이 너무 조용해서 다른 이들의 눈에는 마치 운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광해군이 즉위한 지 몇 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조정의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북파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소북파와 서인들은 점차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김시중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대신들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고 중요한 회의의 횟수가 점차 줄어들며 결정이 특정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제와 같은 오늘이 계속될 것이라 믿으며 자신들의 자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인 계열의 관료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기반이 견고하다고 여기며 앞으로도 조정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김시중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중요한 상소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큰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라며 겸손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위험한 문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어머님께서 편찮으셔서 등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약속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특히 대북파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자리에는 절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그가 의도적으로 물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 주사는 요즘 조용하시군요. 가족 일로 바쁘신 모양입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권세를 누리던 대북파 인사들이 귀양을 가거나 목숨을 잃었고 광해군마저 폐위되어 강화도로 쫓겨났습니다. 조정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았고 대북파와 가까웠던 이들은 모두 숙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초가 이어졌고 처벌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김시중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대북파의 핵심 인물들과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상소문에도 이름이 없었고 위험한 모임에도 참석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안전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끌려가는 동안 김시중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이리 화를 피하셨습니까? 김시중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큰 인물이라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관찰과 정확한 판단,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적당한 때에 빠져나가더군요. 동료들이 화를 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한 말들이 그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화를 당한 이들의 가족들은 김시중을 원망했습니다. 함께 싸워주지도 않고 말려주지도 않으며 그저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양반이 김시중을 찾아와 따졌습니다. 김서방, 우리가 함께 일했던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김시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압니다. 그대들을 도울 힘이 제게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나섰다면 그대들도 살지 못하고 저도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의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양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시중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시중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이어가야 할 가문이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목숨이 아닙니다. 그러나 쥐띠의 삶은 언제나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김시중이 살아남을수록 그의 곁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위기를 겪은 이야기도 없었고 함께 어려움을 견뎌낸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함께 겪은 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생사를 같이 한 사이, 고난을 함께 이겨낸 동료, 그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김시중은 언제나 위기가 오기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늘 혼자였습니다. 연애 자리에 가도 사람들은 그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주고받아도 마음을 터놓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시중은 절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김서방, 그대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언제나 살아남으시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대에게는 진정한 벗이 없지 않습니까? 김시중은 잠시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진정한 벗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대가입니다. 그는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시중은 실제로 누구에게도 자신의 전부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중요한 정보는 모두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완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길을 열어두었고 언제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비겁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교활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김시중은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화를 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편에 완전히 섰다가 몰락한 가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시중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균형을 유지했고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조 반정 이후에도 조정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났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관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김시중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큰 상처도 없이 큰 손해도 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병자호란 때에도 그는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척화를 외치는 무리에도 가담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주화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임무만을 수행했습니다. 남한산성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자는 이들도 있었고 항복하자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시중은 그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삼전도의 치욕을 겪은 후 많은 관료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척화를 주장했던 이들은 청나라의 요구로 끌려갔고 주화를 주장했던 이들은 백성들의 비난을 받아 낙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시중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극단적인 주장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속삭였습니다. 김참판은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어떻게 매번 화를 피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과 끊임없는 관찰, 그리고 완벽한 절제의 결과였습니다. 김시중이 늙어갈 무렵 젊은 관료 한 명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시중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생을 벼슬살이 하시면서 어떻게 화를 피하셨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김시중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첫째, 절대 가장 앞에 서지 마십시오. 가장 앞에 선 사람은 제일 먼저 화살을 맞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가장 뒤에 있지도 마십시오.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은 도망칠 길이 막힙니다. 셋째, 항상 옆길을 열어두십시오. 앞길이 막혔을 때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완전히 한쪽 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 편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다섯째, 그러나 완전히 중립을 지키지도 마십시오. 아무 편에도 속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젊은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평생 행복하셨습니까? 김시중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행복이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쥐띠의 삶이란 빛나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 가장 높은 나무는 쓰러지지만 낮은 풀은 살아남습니다. 쥐띠는 그 풀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용기와 끈기를 찬양합니다. 끝까지 싸우는 것,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역사책에도 그런 이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 의리를 지키다 죽은 열사, 그런 이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러나 김시중은 그런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충신들 뒤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리를 지키다 죽은 이들의 가족은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의 자식들은 굶주림 속에서 어떻게 견뎠을까요? 김시중은 자신의 가족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쥐는 절대 왕이 되지 않습니다. 호랑이처럼 위험을 떨치지도 않고 용처럼 하늘로 날아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쥐는 끝까지 남아있는 법을 압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압니다. 김시중은 말년에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정자를 짓고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찾아와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그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정자에 앉아있던 김시중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잘 산 것일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큰 공을 세운 적도 없었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업적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도 없었고 깊은 신뢰를 나눈 동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가문을 이었으며 자식들에게 안정된 삶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나? 김시중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쥐띠는 적응의 달인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방향을 바꾸고 위험이 다가오면 길을 돌아가며 기회가 오면 조용히 그것을 잡아냅니다. 소란스럽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으며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조선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당파가 바뀌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역적이 되고 오늘의 충신이 내일의 간신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김시중은 살아남았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그렇다고 변화에 휩쓸리지도 않으며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의 위치를 조절했습니다. 그것이 쥐띠의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김시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늘 혼자인지, 왜 아무도 그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지를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은 참으로 특이하십니다. 평생 벼슬살이를 하셨지만 친한 벗이 없으시답니다. 언제나 혼자 계시지요. 그러나 김시중은 괜찮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정자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던 김시중은 생각했습니다. 쥐띠의 삶이란 결국 이런 것이로구나. 외롭지만 안전하고 이해받지 못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며 빛나지 않지만 절대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과 같은 삶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횃불을 좋아합니다.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불꽃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큰 횃불은 금방 타버립니다. 화려하게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 재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김시중은 큰 횃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등잔불이었습니다. 밝지는 않지만 오래 타는 불,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 밤새도록 방을 지키는 불이었습니다. 김시중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과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을 피하는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후손들 중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조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집안의 어른들은 대답했습니다. 선조께서는 큰 공을 세우신 분은 아니십니다.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도 않으셨지요. 그러나 우리 가문을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우리 가문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모두 선조의 지혜 덕분입니다. 그것이 김시중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세상은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구한 장군, 백성을 위해 싸운 관리, 의리를 지킨 선비들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영웅들만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가족을 돌보고 위기를 피해 가문을 이어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김시중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쥐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 모두가 영웅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 때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위대한 성취라는 것을 말입니다.
쥐띠는 가장 먼저 움직이기에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가장 앞에 서지 않기에 늘 혼자입니다. 이것이 쥐띠가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안전하고 주목받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삶 말입니다. 역사는 큰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역사 뒤편에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고 자신만의 지혜로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김시중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쥐띠로 태어난 모든 이들은 어쩌면 그와 비슷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환경을 읽는 능력, 타이밍을 아는 지혜, 위험을 피하는 본능,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으려는 강한 의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환경을 읽고 변화에 맞춰 움직이며 위험을 피할 줄 아는 자가 끝까지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쥐띠의 본질입니다. 김시중은 오늘도 어쩌면 저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읽고 변화를 감지하며 언제 움직여야 할지 타이밍을 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쥐띠가 사는 방식이니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 자신의 불꽃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불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쥐띠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외롭지만 안전하고 고독하지만 지속 가능하며 빛나지 않지만 절대 꺼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김시중은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쥐는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어도 쥐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쥐의 지혜입니다.